저런 할머니가 왜 여기 오셨대요? 서점 한편에서 누군가 수군거렸다. 낡은 카디건, 해진 운동화, 손에 든 커다란 종이 박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헌책방도 아니고 여기서 저런 낡은 책 받아줄까? 진짜 민망하네. 저기 사람들 많은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카운터로 걸어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 아무도 몰랐다. 저 초라한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72세의 박미선 회장은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는 손녀 지혜의 약혼 소식을 담은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강민준, 32세, 독립서점 책과 쉼표 운영. 미선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또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중 대부분이 자신의 돈을 노렸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동업자들까지.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던 때의 가족 사진.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지인들은 책 출판을 부탁했고 친척들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심지어 외동딸마저 경영권 분쟁 끝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지혜만큼은. 손녀 지혜는 미선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문학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 하지만 그 순수함이 걱정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지혜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두려웠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미선은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다. 강민준이 운영하는 서점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하게. 개인 용무가 있네. 미선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을 꺼냈다. 30년 전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던 시절 입었던 낡은 카디건과 해진 운동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노인 그 자체였다. 손에는 커다란 종이 박스를 들었다.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모았던 초판본들과 오래된 문학 전집들. 제법 무거웠다. 이제 진짜 얼굴을 볼 시간이야. 미선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오래된 경차를 몰고 서점으로 향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아니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와 커피 향이 미선을 맞이했다.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서가에는 정성스럽게 분류된 책들이 가득했다. 카운터에는 몇몇 손님들이 책을 고르고 있었다. 미선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저런 할머니가 왜 여기 오셨대요? 한 젊은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헌책방도 아닌데 저 낡은 책들 받아줄까? 미선은 그 말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카운터 뒤에는 단정한 셔츠에 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저 사람이로군. 어서 오세요, 할머니. 민주는 미선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거짓도 없어 보였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무거운 박스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 책들 좀 봐주시겠소?
목소리도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다. 민주는 박스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네, 할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시죠? 미선은 속으로 놀랐다. 대부분의 서점 주인이라면 손님이 많은 시간이니 빨리 처리하려 할 텐데 민주는 오히려 여유를 주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저런 헌책 가지고 왜 여기 와? 시간만 잡아먹네. 하지만 민주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 책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중요한 책들 같은데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박스에서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책은 1960년대 발행된 김소월 시집이었다. 표지는 바래고 구석이 해졌지만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초판본이네요. 그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노란 종이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할머니, 이 책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모았던 거요. 이제 처분하려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반은 연기였지만 반은 진심이었다. 민주는 잠시 책을 내려놓고 미선을 바라봤다. 할머니, 앉으셨다가 하세요. 제가 천천히 볼게요. 그는 카운터 옆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 미선에게 권했다. 아니요, 괜찮소. 할머니, 이 책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앉아서 편하게 기다리세요. 민주는 안쪽 사무실에서 쿠션까지 가져와 의자에 놓았다. 그 세심함에 미선은 다시 한번 놀랐다. 민주는 박스에서 책들을 하나씩 꺼내며 정성스럽게 살폈다. 이육사 시집,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한용운님의 침묵. 모두 초판본이거나 희귀본들이었다.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책들,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이런 초판본들은 쉽게 볼 수 없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손님이 끼어들었다. 그래봤자 헌책 아니에요? 낡아 빠진 게. 민주는 그 손님을 향해 돌아서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 책의 가치는 새 것이냐, 헌 것이냐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은 우리 문학사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다시 미선에게 돌아서서 말을 이었다. 할머니, 이 책들 정말 처분하시려는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평생 모으신 건데. 어쩔 수 없소. 돈이 필요해서 그러네. 미선이 쓸쓸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더니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 책들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보고 싶은데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대로 된 감정을 받아서 합당한 가격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오늘 당장 필요해서. 할머니.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현금 뭉치를 꺼내 미선에게 건넸다. 이건 성금이에요. 일단 이거 먼저 쓰시고 내일 제가 제대로 감정받아서 나머지 드릴게요. 이 책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미선은 눈을 크게 떴다. 책의 정확한 가치도 모르면서 성금을 주다니. 그럴 필요까지. 아니에요, 할머니. 이 책들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누군가 평생을 들여 한 권 한 권 모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존중하고 싶어요. 민준의 눈이 진지했다. 거기엔 어떤 계산도 거짓도 없어 보였다. 할머니,
오늘은 일단 이 성금 받으시고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제대로 된 가격을 드릴게요. 미선은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젊은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커피? 네, 이 책들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누가 이 책들을 모으셨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서요. 민주는 서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 공간을 가리켰다.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요. 민주는 밝게 웃으며 카페 공간으로 안내했다. 창가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커피 내려올게요. 민주는 정성스럽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며 향이 퍼지기를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온 민주는 미선 맞은편에 앉았다. 할머니,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요. 가난했지만 책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미선은 진심을 섞어 대답했다. 남편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군요. 이 책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수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민주는 한 권의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윤동주 시집이었다. 이 책 보세요. 여백에 연필로 메모가 되어 있어요. 1965년 첫눈 오던 날 구입. 아내와 함께 읽다.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있어요. 미선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남편의 필체였다. 오래전 함께 책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다. 돌아가신 분의 흔적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할머니, 정말 처분하셔도 될까요?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어쩔 수 없소. 손녀 학비가 필요해서. 미선이 거짓말을 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가 이 책들을 당장 처분하시기보다 제 서점에 위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위탁? 네, 이 책들을 제 서점에 전시하고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판매는 하지 않고요. 대신 제가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료처럼 드릴게요. 미선은 눈을 깜빡였다.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이 책들은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문학사예요. 그냥 흩어지게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민주는 서점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서점을 단순한 책 파는 곳이 아니라 책과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의 남편분처럼 책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다. 이 젊은이는 돈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겠소? 미선이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네. 네, 말씀하세요. 손녀가 이 서점에 오면 이 책들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할아버지가 얼마나 문학을 사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책들을 모았는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할게요. 손녀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혜라고 하오.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지혜, 제 약혼녀 이름이에요. 미선은 놀란 척 연기했다. 그럼 혹시, 네, 할머니 지혜 씨의 할머니시군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미선도 천천히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자네가 우리 지혜와 네 할머니, 죄송합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요, 괜찮소. 미선은 다시 앉으며 민준을 바라봤다. 지혜한테는 내가 여기 온 걸 말하지 마시오. 네, 왜요? 그냥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어떻게 지혜를 만났는지, 서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사실 제 서점은 아직 수익이 많지 않아요. 대형 서점들과 경쟁하기 힘들거든요. 민주는 솔직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책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행복해요. 지혜도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해 줬고요. 돈은? 미선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돈은 솔직히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지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죠. 지혜 할아버지가 큰 출판사 회장이라는 건 아나?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지혜한테 들었어요. 그래도 지혜를 선택했나? 네.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는 지혜를 사랑해요. 지혜의 집안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를요. 가난해도 함께 행복할 자신 있어요. 미선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기엔 진심만이 있었다. 좋소. 자네를 믿겠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벌써 가세요? 그래야지. 늙은이가 오래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아니에요, 전혀요. 내일 또 오시죠? 그러지. 미선은 서점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민주는 여전히 책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지혜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미선은 비서를 통해 민준을 본사로 불렀다. 민준은 긴장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어서 오게, 민준 씨.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의 그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은 낡은 카디건이 아니라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민주는 얼어붙었다. 놀랐지? 미안하네. 속여서.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사과할 이유는 없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지. 회장님, 저는 앉게. 미선은 소파를 가리켰다. 민준이 앉자 미선도 맞은편에 앉았다.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네같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는 처음이었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미선은 책상에서 어제의 책 박스를 가져왔다. 이 책들 말일세. 자네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받지. 그건 내 남편이 평생 모은 책들이네. 자네가 그 가치를 알아봐줘서 고맙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혜의 할머니신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 미선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든 그 책들은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었으니까요. 미선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자네의 진심이지. 인터폰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지혜가 들어왔다. 할머니, 급하게 부르셔서, 민준 오빠? 지혜야. 미선이 손녀를 불렀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지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앉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혜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약혼자를 시험했단다. 시험이요? 미선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지혜의 눈이 점점 커졌다. 할머니, 그럴 필요까지. 미안하다, 지혜야. 하지만 할머니는 확인하고 싶었단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지혜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지혜야. 할머니 마음 이해해. 미선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 씨, 우리 손녀 잘 부탁하네. 네, 회장님. 평생 지혜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선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자네 서점 투자금일세. 밖에.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투자 같은 건 투자가 아니야.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남편의 책들을 소중히 여겨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일세. 그리고 내 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데 대한 축복이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시내의 작은 북카페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호텔 대신 민준의 서점을 확장한 공간이었다. 벽면은 책들로 가득했고 곳곳에 꽃들이 놓여 있었다. 특별 전시 공간에는 미선의 남편이 모았던 책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박미선. 하객들은 책과 꽃으로 꾸며진 공간을 보며 감탄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책들을 구경했다. 할머니. 지혜가 드레스를 입고 미선에게 다가왔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손녀.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준 오빠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미선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할머니가 고맙다.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식이 시작되고 미선이 축사를 했다. 평생 출판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더군요. 미선은 민준과 지혜를 바라봤다. 이 두 사람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 있다는 것을.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준 씨, 지혜야. 부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주길. 돈은 생기고 없어질 수 있지만 진심은 영원하니까. 1년 후 미선은 서점 책과 쉼표를 방문했다. 서점은 투자금으로 한층 더 아늑해졌다. 할머니, 오셨어요? 지혜가 배가 불러 천천히 걸어 나왔다. 민준이 그녀를 부축했다. 몸은 괜찮니?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회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준은 특별 전시 공간으로
미선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새로운 책장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이건 할머니께서 주신 책들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고 있어요. 책장에는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이 책들을 보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어졌습니다.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민준아. 남편이 기뻐할 것 같구나. 아닙니다,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지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면 아이도 할머니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진서, 어떠니? 진실할 진, 책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책을 읽듯 세상을 살라는 뜻이란다. 진서, 지혜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장 너머로는 손님들이 책을 고르고 커피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선은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진리. 하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 할머니, 저 책 좀 보세요. 민준이 낡은 시집 한 권을 가져왔다. 이 책 여백에 할머니 남편분이 쓰신 글이 있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책은 돈으로 사지만 그 안의 감동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미선아, 언제나 진심으로 살자. 1985년 봄.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지혜와 민준이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서점 한편에서는 손님들이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공간.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2년 후 책과 쉼표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독립서점이 되었다. 하지만 규모를 키우지 않았다. 민준과 지혜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유지했다. 아이 진서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첫걸음을 뗐다. 서점 바닥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책을 만지작거렸다. 미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을 방문했다. 이제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손녀와 증손녀와의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우리 진서 얼굴 보러 왔지. 미선은 진서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깔깔 웃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지혜가 말했다. 아니다. 너희가 가르쳐 준 거야. 진짜 행복이 뭔지. 민준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할아버님 책을 보러 오셨어요. 문학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정말 감동하셨대요. 그래, 남편이 기뻐하겠구나. 미선은 특별 전시 공간을 바라봤다. 남편의 책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할머니, 진서가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윤동주 시집이었다. 어머, 진서야. 그 책은 그냥 두렴. 아이가 좋아하네.
미선은 미소를 지었다. 진서는 책을 펼쳐 열심히 들여다봤다. 글씨를 읽을 순 없었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만지듯 조심스러웠다. 저 모습 봐. 꼭 우리 할아버지 같지 않니?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아마 진서도 할증조 할아버지처럼 책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지혜가 대답했다. 미선은 행복했다. 재산도 명예도 아닌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점을 따뜻하게 비췄다. 책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미선은 생각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겉표지가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